만화 한질 세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싶은 분은 이 질문은 저도 좀 듣고 싶은데요. 두 분이나 뭐 세 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그 배우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한테 답을 듣고 싶은가? 네, 강정우 배우님. 또? 네? 안나. 네. 질문은요, 나의 2세가 커밍아웃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는 제 2세가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싶은데, 전 좀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남자아이에게만 뭐, 여러 가지 경험과 성에 관련된 부분을 좀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딸 아이에게도 미리 부인하고 잘 얘기를 해서 성에 관련된 걸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소중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좀 편하게 얘기를 해서 좀 하나의 인격체로 일찍부터 좀 친구처럼 대하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정체성에 커밍아웃을 한다면 저는 잘 보듬어줘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그걸 좀 찾아볼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언제 나이가 어느 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정보가 좀 확실한 건지 좀 대화를 나눠서 이 친구가 정말 그런 건지를 일단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같이 알아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만약에 그게 확실하다면 밖에 나가서 겪게 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라도 편이 돼서 네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고 너가 겪게 될 어떤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뭐 사람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아도 그걸 너무 상처받지 않게 그런 도움을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볼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하셨지만 저는 이제 곧 2세가 태어나기 때문에 저도 곡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상상을 저희는 해봤거든요. 저희 와이프랑 만약에 애가 게이라거나 선언을 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러면 되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응원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아들인데 아들도 태어난 게 저는 좀 싫거든요. 정말 딸렸으면 좋겠는데 태어나는 게 너무 싫거든요. 태어나면 이뻐하겠지만 근데 게이가 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더 알콩달콩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좀 죄송하고요. 자, 강정호 배우님에게 질문입니다. 상상력을 요하는 질문인데요. 조민지님 어디 계시죠? 조민지님 3302 뒷번호 안 계신가요? 2층, 네, 2층에 누가 던져주실 수 있으시죠? 의시가? 아니야. 의시가? 2층. 의시가 2층에. 어떻게 한 명도 안 오지? 오늘 빨리. 2층입니다, 여기. 그래야 너 사진 찍을 수 있어. 자, 강준호 배우님, 광수는 무슨 색인가요? 큰가요? 작은가요? 색깔이. 그렇겠죠? 노란색이라고 생각했어요. 누렁이. 왜요? 그냥 그게 들판이랑 놓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흰둥이라고 네, 제 생각에는. 크기는요? 크기는 좀 요만하고 좀 꼬리가 이렇게 똥꼬가 잘 보이게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달려있을 것 같은 느낌? 네. 세진 컴퓨터가 지명기가 네, 좋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질문을 몇 개 더 나중에 하고요. 저희 객석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쓸데없는 얘기만 너무 하고 있는 것 같다.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관객들 계시면 손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 객석에서 질문해 주신 분에게는 이거를 진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네, 여기요. 좋아요. 엄마가 박스를 집어 던지시잖아요. 그 박스가 이게 여기 왜 있어? 라고 하시는데 그게 뭔지. 그거는 제가 민수네 집에 갖다 준 박스고요. 제가 어디서 얘들이 그런 관계다라는 거를 듣고 왔을 때는
지금 들어오는 설정은 서영인의 집에 들어온 거거든요. 민순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이 지금 다른 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거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설정 자체는 그런 거. 민수 먹으라고 싸다 주는 이제 반찬들이랑 뭐 이런 거가 서영이 집에 있으니까 좀 환영하면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을 노리고 질문하신 건 아니라고 했지만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때 저 뒤쪽에 저 뒤쪽으로 많이 전달해 주시고요. 아이고, 비싼 거죠. 아이고, 아이고. 본인 핸드폰을 던지시고. 그러니까 그 엄마께서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가 동성애자는 거 알았을 때 갔잖아요. 갔을 때 그리고 그 동성애자 그러니까 며느리의 그 사귀었던 그러니까 그분이 더 큰 얘기를 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듣기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로 눈치를 채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과연 언제 받았으면 과연 그것 때문에 며느리에게 더 심하겠을까? 자식을 더 이렇게 원했을까? 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 질문은 이제 관대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하는 질문인데 그거를 암시하는 거예요. 하지마 하고 일을 막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지만 엄마가 그렇게 말을 막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상상하시잖아요. 그런 어떤 걸 준 것 같아요. 실적으로. 근데 이 자라오는 과정에서의 그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서둘렀고 또 자식을 이렇게 손주를 또 원했고 이런 그런 이제 그 서비스를 갔는데 이게 이해가 되셨다면 잘 된 거고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여기 한 번에 드리고. 네, 또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 남았어요. 빨리 하세요. 네, 없으시면 지난번 저쪽에 부탁드리고요. 프리뷰부터 봤는데 프리뷰 이후에 공연이 조금 변했잖아요. 그거를 의견을 혹시 어떤 식으로 많이 내신 배우분이 따로 있으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 공연이 좀 남았는데 뭐가 바뀔 수가 있을지 그런 프리뷰 이후에 바뀌는 장면들에 대해서 의견을 준 배우가 있었냐? 누가 있었죠? 오이시기 정도가 저한테 좀 불평등만 하는 정도. 배우분들은 사실은 어떤 장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연출에게 이렇게라는 의견을 제시할 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배우 입장에서는 사실 잘릴 수 있으니까. 그럴 힘은 없지만 잘릴 수도 있고 어쨌든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서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심스럽지만 저희 팀이 막 그런 것들을 막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실 연습실에서부터 장면들 만들어 올 때는 사실 많은 배우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쏟아내 주셔서 내가 진짜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까지 사실 많은 아이디어들과 의견을 주셔서 그것들을 수렴하고 또 정리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공연 올라간 이후의 장면들에 대해서는 사실 모니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배우분들은 무대 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물론 더블인 배우들이 있으니까 그 배우들이 보고 얘기해 주기도 하고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분들이 어떤 무대과의 반응이라든가 무대 위에서 하기 때문에 피드백이 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들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크게 바뀐 장면들이 보시면 장례식장 바뀌었다든가 그 다음에 윤숙 선배님 어머니가 하지마라고 말한 다음에 배우들이 나와서 얘기했던 걸 녹음으로 바꿨다든가 몇 가지 사소한 것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크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그냥 바꿨어요. 질문지에도 사실 그 질문이 있어서 언젠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시작하면 되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짧게 장례식 장면은 처음에 좀 웃겼잖아요. 사실 웃기려고 만들었어요. 웃기고 싶었고 어떤 페이소스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것은 저도 그렇지만 많은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면서 나왔던 기억보다는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고스톱도 쳤다가 술도 먹었다가 일 얘기를 했다가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고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망자에 대한 예의가 사실은 망자보다는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위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해왔고 배웠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을 오히려 너무 천박하지 않게 즐겁게 만들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장면도
그런 에너지를 의도를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 의문을 다시다시피 그렇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티나의 캐릭터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티나의 과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 들어서 그럼 네 맞지 뭐 이런 생각으로 고쳐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이걸 어떤 식으로 장면을 만들까를 마지막까지 몰랐다가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홍호진 배우 장례식장을 갔다 아버님 홍호진 배우 아버님 장례식장을 갔다 와서 이 장면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그 장례식이 우울하거나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다 식구들이나 다른 배우들이나 뭐 아가사 팀이나 뭐 여러 배우들이 앞자식깔 모여서 해주고 있었고 우진이 얘는 첫날은 늦게 가가지고 상복도 못 입고 그냥 그 번지점프를 하다 후드티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이러면서 이제 손님들이 맡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상인 것 같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봤더니 거꾸로 저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 하고 있는 모습을 봤더니 그냥 돌아가신 분을 좀 오히려 따뜻하게 보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거기 놓여있는 국카드를 보고 지금 장면처럼 해보자라고 제안해서 바꿨습니다. 역시 제가 말을 하면 기네요. 하지만 뭐 그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 장면들도 공연을 모니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나 저희 조연출이 저보다 모니터도 많이 하고 의견을 많이 주거든요. 조연출이나 의견을 듣거나 배우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씩 고쳐가고 있고요. 남은 공연에서는 뭐 이렇게 여기를 확 들어야 바꿔야겠다는 생각한 부분은 없고요. 사실 야채 가게가 좀 계속 뭔가 부족하고 걸리다는 느낌이 있어서 수정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이번 공연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들었나요?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상한 시간이 거의 가까워지고